항상 대한민국에 정확하고 빠른 소식을 알리기 위한 시스코크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벌써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시작한 지 2년이 지나갔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하마스도 전쟁이 종료되는 듯 했지만 또다시 중동을 불바다로 만들며 전쟁을 재개하자 대한민국의 포탄에 전 세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국은 가장 많이 쓰이는 155mm 포탄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고 가장 큰 생산력을 가지고 있기에 한국에게 도와달라며 나서달라는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일어난 충돌과 전쟁에서도 한국은 제일 주목받는 국가가 되고 있는데요. 유럽에서는 무기 생산 역량 확대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된 포럼에 대한민국이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은 이날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나토 산업포럼 연설에서 처음으로 한국, 호주, 일본 등 우리의 인도, 태평양 파트너국들도 참석했다고 밝혔는데요. 2년 만에 열린 올해 포럼은 특히 우크라이나 지원 장기화의 여파로 나토 각국의 무기 재고가 바닥나면서 공동 조달 확대 및 생산 가속화 요구가 고조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사에 한국을 초대한 것은 도와달라는 말처럼 간절하게 들렸는데요. 지난 23일 한화에어로는 155mm 포탄의 모듈화 장약 1,759억 원 규모를 영국에 수출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는 나토 규격을 사용하는 유럽으로의 첫 수출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는데요. 이번에 체결한 영국 BAE 시스템즈 이외에도 같은 날 영국 방산기업 바콕과 포괄적 사업협력 양해각서도 체결했습니다. 한국산 포탄을 구하기 위해 세계 각국들이 줄지어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 북한과 러시아 사이에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는 가운데 무기거래 정황도 드러나고 있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지난 8월부터 북러 간 최소 5회 이상 왕래하며 컨테이너 1000개의 무기와 탄약이 재분배하였다고 했습니다. 이로 인해 러시아는 1년 이상의 포탄이 비축되었다고 분석하고 있으며 실제로 더 많은 양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고 했는데요. 이에 미국의 전직 정보 요원들은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를 제공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책이 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전 CIA 한국 담당 국장을 지낸 헤리티지 재단 선임 연구원 브루스 클링넌은 한국과 일본이 우크라이나에 사상 무기를 제공해야 합니다라고 말하면서 한국이 많이 생산하고 재고를 많이 보유하고 있는 155mm 포탄을 제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지난 22일 뉴욕타임즈는 미국 안보관리와 전문가들은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각각 다른 패턴의 전쟁을 치르고 있지만 두 전쟁 모두 오래 간다면 각국이 원하는 무기가 겹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이 미국에서 경쟁적으로 얻기를 원하는 무기로 뉴욕타임스는 155mm 포탄, 스팅어 휴대용 대공 미사일, 스마트 폭탄 등이 될 것이라고 꼽았는데요. 이 중에서도 특히 지상 수십 킬로미터 내의 목표물을 타격하기 위해 155mm 포탄에 대한 수요가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올 초부터 서방에 집중적으로 요청한 게 바로 155mm 포탄인데 지금까지 미국으로부터 200만 발 이상을 받았지만 더 많은 포탄을 원하고 있습니다. 최근 이스라엘도 하마스와의 전쟁으로 다급하게 포탄을 요청하자 미 국방부는 우크라이나에 제공하려던 155mm 포탄 수만 발을 이스라엘에 보내기로 했는데요. 우크라이나는 이에 지금 미국의 결정에 반발하고 미국은 새로운 대책을 찾으려고 하고 있는데 결국 공백을 메울 나라는 한국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월스트리트 저널은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치명적인 무기를 직접 전달하는 것을 거부했으나 한국이 미국과 동맹국의 포탄 비축량을 보충할 준비는 완벽하게 되어 있다고 감탄했는데요. 동시에 한국은 많은 서구 기업들보다 더 짧은 시간에 더 많은 양을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고 했습니다. 현재 서유럽 무기 회사의 생산 능력은 감소했으며 이제 생산을 늘릴 자원이 부족한 상황인데요. 오슬로 평화연구소의 수석 연구원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방위산업이라고 하면 수만 명을 고용하는 거대한 공장을 상상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작은 제조 공장과 유사한 공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첨단 기술로 가득 차 있지만 생산 능력은 현저히 떨어집니다라고 현실태를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요. 미국의 군사 산업도 비슷한 문제에 직면해 있다며 엄청난 생산이 가능한
거대한 공장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한국밖에 없다고 지목되고 있습니다. 155mm 포탄은 전쟁이 시작한 직후 점점 더 귀해지면서 최근 7배까지 가격이 뛰었는데요. 한국은 공식적으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300만 발이 넘는 양을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유럽이 1년 동안 생산할 수 있는 탄약 생산량이 30만 발에 불과한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포탄 보유량은 엄청난 수준입니다. 나토 회원국은 재래식 무기 생산 시설이 거의 없고 미국도 첨단 무기 생산 시설을 집중하면서 반대로 재래식 무기를 등한시에 155mm 포탄 생산량이 한 달에 10,000발밖에 되지 못한다고 했는데요. 현재 한국의 포탄 생산 전문 기업인 풍산의 설비에서 생산하는 탄약량이 월 20만 발 정도로 보고 있는데 일각에서는 한국은 중공업공단과 화학공단에서까지 집중적으로 생산해낸다면 일주일이란 시간 동안 전 세계가 쓸 수 있는 양을 생산할 수 있을 정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에 스페인에 155mm 포탄 공장을 짓는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폴란드를 비롯해 전 세계 자주포 시장 점유율 60% 이상을 차지하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을 겨냥해 스페인에 155mm 탄약 공장을 짓기로 하고 최근 MOU까지 맺은 사실이 확인되었는데요. 지난달 미 뉴욕타임즈의 보도에 따르면 올 3월 유럽연합은 1년 동안 우크라이나에 155mm 포탄 100만 발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위축된 군수 산업으로 EU가 해당 약속을 지키기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되고 있는데요. 유럽 내 포탄 생산의 25%를 차지하는 노르웨이 남부의 모르텐 대표는 포탄 100만 발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을지 궁금하다며 유럽의 생산 능력이 이에 미치지 못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100만 발 공급 약속을 하지 말았어야 했다라고 언급했는데요. 이렇게 유럽이 도저히 생산력을 확보할 수 없자 한국 기업에게 도움을 요청해 스페인 현지에서까지 생산해 달라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한화 입장에서는 포탄과 자주포를 패키지로 판매할 수 있는 길이 열리기도 했는데요. 최근 연이어 전쟁이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불안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나라들은 대한민국을 찾고 있는데요. 제조업 강국 한국은 이제 포탄을 비롯해 최신 무기까지 개발하고 만들며 세계 최강의 방산 국가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압도적인 생산 능력으로 미국을 비롯해 많은 국가들에게 포탄을 공급하고 더불어 한국산 무기에 대한 신뢰도가 깊어질 것으로 보이며 추후 광산 무기들의 수출로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정보가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스코크입니다.